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천 방법 변경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발령되어 9월 1일 공공시부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치 제17호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 비롯한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젯밤 강한 위력을 지닌 태풍 마이삭이 우리 울산을 통과했습니다. 울산 곳곳에서 시설물 파손,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특히 일선 학교의 피해는 없는지 신속하게 조사해서 피해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복구되어 기관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풍 피해 접수 및 조치 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체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교육시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송근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및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에 대한 권장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초전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산출 시 표준시장 단가의 적용을 제외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벽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우수 건설 업체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 지역 건설 산업 업체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의 현장 점검 등에 관한 시책 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와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측정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9조와 10조에서는 부실공사 여부,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 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와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를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및 참고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학교 건설 현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 및 품질 관리에 유의하도록 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님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두 건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집행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인력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 예고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교육감에게 하도급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서 개최하는 지역 생산자재의 구매 사용을 위한 홍보 활동에 협조하고 지역 건설산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을 광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이라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되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에서 제시한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 8조에서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 가격 작성 요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꾸준한 지역 건설 산업 지원 정책 마련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제12조에서 부실공사 시공의 신고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근거한 부실 측정과 포상급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의 방법으로 포상금 수령 시 포상금 환수 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례의 체제 및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와 부실 측정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송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으로 울산교육청은 지역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생산 물품을 간급 구매함으로써 지역건설 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성을 기하고 그에 따른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으로 우리 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건설 현장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 건설 현장에는 부실 시공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교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 건설 산업 경기가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타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 사례들도 공공연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 조례에 걸맞게 좀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근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에게 지역 경기 활성화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로 인하여 지금까지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례안에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생산 자재 구매 사용 등으로 지역 기업의 경제력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전한 업체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등록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좀 잘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많이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 전도 중요하겠지만은 입찰 후 현장 방문 그리고 확인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을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은 아까 설명에 다 나와서 제가 특별히 말씀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 건설 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학교 공사 및 학교 건설 공사에서 각종 부실 공사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건설 공사에 대한 잡음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시고 송근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절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은 수차례 강조되었지만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사가 울산 스포츠 중고등학교 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설학교 공사의 지연은 물론 공기를 못 맞추는 건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단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설학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부실률이 0%에 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울산교육감님의 책무성이 없다면 조례안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실공사 신고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 접수는 교육감에게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청 조례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청 건설과나 그 지자재 구청 건설과 같은 데도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네, 그렇게 하시되고 이제 교육청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육감님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거는 뭐 단위기관에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찾아져서. 그리고 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여기에 이제 좀 감리 회사를 좀 더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촉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는 다 서로 다 울산 관내 안에서 감리자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타 시도의 감리자들을 위촉으로 하면 더 공사가 꼼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를 뭐 감리한다기보다는 또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이나 각종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감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위원님들의 역할이 부실 방지를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참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심사숙고를 잘 해야 되지. 위원님들 중에도 시의원님들 중에도 아마 이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도 조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하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 믿습니다. 건축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실 때에는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구성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 구성에도 그렇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뭐 요 전에 일전에 송근호 의원님 조례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또 조례를 한 개 했었는데, 하여튼 뭐 송근호 의원님 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제6조를 보니까 지금 부실공사 신고 접수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 우리 과장님, 부실공사에 대해서 뭐 신고 접수가 된 뭐 사례, 올해 사례들이 좀 있는가요? 작년하고 올해를 좀 비교하면. 올해는 이 대부분 부실을 가지고 말했던 것은 이제 신설학교의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증언한다는 것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따지는 이제 부실이다 보니까 실제 신고는 없었고 그동안 이제 하자가 발생하면서 하자 부분이 부실이 아니냐 판단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던 게 아까처럼 그 정교육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포츠 뭐 학교하고 백 부분에 이제 그런 적인데 판단을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 판단을 해본 때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하자로 처리해서 보완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대충 이제 말하기를 뭐 하자도 부실이라고 말을 해, 부지도 부실은 부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하자로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하냐 뭐 하는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신고를 하고 있는 건 없었고 그냥 하자 보수로서 보완을 해가 이렇게 마쳤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뭐 조례가 이제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이제 체계적인 그 매뉴얼을 만들자는 조례인데, 예. 부실공사가 만약에 뭐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발견 시에 어떤 페널티에 대한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따로? 그건 이제 네. 따로 봅니다. 그런데 어찌도 이제 부실 방지 위원회에서 예. 점수를 매기고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이거는 결국 시공 중에 놓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일 발생이 될 거를 우려를 해서 예. 뭐 대비를 해서 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매뉴얼은 없었습니까? 따로? 아직은 이제 그게 없었고 그동안 이제 없었습니까? 위원회 해서 이제 그만한 대단히 없었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앞전에 시의회 때마다 이제 김종수 의원님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결국 시공 과정에서 부실 방지를 부실을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감리가 있고 외부 점검단도 넣고 막 이렇게 전문가들 넣어가지고 우리 또 학교나 사용자 참여도 하면서 했던 적인데 네. 그 당시 이제 그 김영수 의원님께서 그 이분들이 과연 뭐를 했느냐 또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챙겨보는 어떤 분의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니까 이제 챙겨보는 그 부분이고 저도 부실을 방지하기엔 방법 중에 하나였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그 외에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다 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또 우리 그 업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플러스 가산점을 주더라도 또 못하는 또 이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당연히 부과가 돼야 된다 보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설과 인원이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일은 많이 늘어나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이렇게 예전처럼 세밀하게 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또 직결되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는 뭐 전체적인 뭐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뭐 지역 건설 산업체의 그 생산하는 자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 구매, 의원들이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구매 뭐 대상이나 우선 구매 그 물품들, 의무 구매하는 물품들이 있을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얼마 전에 그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 그 NEP하고 NET, 그 New Excellent Product,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서 신기술, 신제품, 여기에 대한 그 인증들이 있는데 이게 20%하고 제가 알기로는 NET는 10% 아마 사용이 의무 구매로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NEP 20%. 울산에는 지금 NEP랑 NET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아직 못 해봤는데 예. 이거는 그렇게 당장 질문을 하면은 그렇고 예.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제품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또 그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각 우리 제품마다 울산 관내에 의무 구매 대상이면 NEP랑 NET는 인증을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기술 인증을 국가에서 따는 거라서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그럼 이런 업체들이 울산에 몇 개나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러고 어느 부류의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파악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예. 사실은 뭐 건설 자재가 뭐 한두 가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 꼽는 자재들의 수가 아니고 수백 가지 자재들이다 보니까 예. 그 자재마다 생산하는 저기다 아까 NET든 NEP는 다 받아 놓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뭔지까지도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거는 조달에 다 등록이 신고할 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 찾아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제품을 두고 찾으라면은 뭐 장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아무튼 의무 구매율이 이제 20% 10%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얼마 전에 조례할 때는 그 우리 NET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 조그만 기업들이 못 합니다. 예. 대부분 그 중견기업 이상의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갖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NEP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생산하는 쪽에는 제가 알기로 울산에 한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NEP 업체가.
그래서 어떤 예.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창호업체하고 뭐 몇 개가 제가 창호랑 몇 가지 한두 개 있는 제품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홍보도 좀 하고 같이 공유도 좀 하고 해서 지역 물품을 조금 그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 이게 그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이제 이게 예. NEP든 NET든 간에 예. 그런 제품을 우리가 어떤 그 건설 현장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딱 이렇게 계획했을 적에 네. 그 이 제품에 이게 있는가 이런 항목이 있는가 찾아봅니다. 네. 찾아보는데 물론 NET도 있고 NEP도 있는 제품이 있는데 마침 우리가 설계대가 쓰고자 하는 어떤 사양의 제품이 안 맞을지는 쓰지를 못하는 규격에는 안 맞을지는 쓰지 그렇죠. 못하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그거는 맞는데 그 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NEP라든지 NET 업체가 이제 우리 지역에 예. 그 맞는 업체가 없다면 타지 업체가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울산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울산 관내에 울산 지역 업체를 우리 향토기업 지역 업체를 조금 살리자는 입장인데 구매를 좀 높이고 하자는 입장인데 맞습니다. 예. 이것도 어느 정도 홍보를 좀 하면은 NEP, NET라는 게 뭐냐? 앞으로 우리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의무 구매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있다. 그럼 지역에 좀 기업에 좀 널리 좀 알려서 기왕이면 우리가 NEP라든지 NET 업체를 외부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지 말고 울산에서 조금 늘리면 앞으로 뭐 울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챙겨봐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예, 뭐 NET라든지 NEP 업체 지금 뭐 현재 이제 울산에 관내에 그 리스트 현황을 제가 좀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찾는 데까지 찾아서 아마 그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 8조를 보니까 활성화 조례입니다. 8조를 보니까 우리 그 표준 시장 단가 적용 제외해서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상 가격 산출 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100억 이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사로 보고 있고 100억 미만은 뭐 소규모 공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0억 이상은 요즘 말씀하신 대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100억 미만은 어떤 단가들로 적용을 해서 이거 뭐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이건 그 표준 시장 단가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표준 시장 단가라는 게 네. 그 우리나라 우리 그 건설 산업에서 쓰여진 어떤 사업 중에서 네. 규모가 큰 어떤 사업들에는 예. 그 어때도 뭐 유리나 마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적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이런 적을 뭐 저거 없이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100억 이상 되는 규모 큰 데서는 그 단가를 적용해라고 이무적으로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포점 품목에서 우리가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어떤 그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 10%에서 30%까지 그 금액이 낮습니다. 거기가 표준시장 단가가 낮단 예, 예. 말입니까? 아, 예. 예. 조달청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에는 그 프로젝트에는 이걸 적용하면은 단순한 맞아 때릴 수 있지만은 100억 미만의 어떤 공사에는 이걸 적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공사 업체들이 다 그 뭐 눈물 흘리고 그냥 뭐 일을 안 뭐 하려고 합니다. 부도날 수 있다. 뭐 예, 이런 그런 내용들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주변에서 이제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해야 했던 건데 실제 어떤 그 건설 현장에서 이 단가를 주보면 포괄하는데 이 단가로서 해시역하면 일을 하러 들어오지 않으려는데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뭔가 좀 규정 없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런 어떤 조례로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아마 이런 적용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지역 업체들이고 그 하도급을 받는 소재 업체들이다 보니까 어찌도 지역 업체 활성화나 경기 활성화나 업체에 있던 조금 도움이 안 돼. 그렇다 해서 이거는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상적인 품위에서 단가를 적용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여기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그 표준시장 단가가 지금 조달청 단가보다 약 10% 30%가량 낮다. 아니 조달청 단가입니다. 이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준시장 단가라는 게 그럼 조달청 단가를 말하는 예, 겁니까? 국가계약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단가인데 이거는 예. 대규모 공사에 적용시키는 어떤 단가로서 만들어 놓은 단가. 근데 그럼 조달청 단가가 일반 시중가보다 낮다라는 겁니까? 그 대규모 공사 일반 우리가 시정 단가 아니고 우리 예. 정상적인 품질매에서 공사를 우리가 적산하는 과정에 뽑는 단가보다는 네. 10%에서 20%보다 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예. 제가 보기에 조달청 단가라는 개념이 이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다른 품위 같은 것들은 다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설 쪽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아니고 이제 이거는 표준 시장 단가라는 게 뭐냐면은 공사에 각 공종이 있습니다. 네. 공종은 이제 공종이 단위 공종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백돌을 하나 쌓게 되는 것 같으면은 백돌 가격이 있고 예. 백돌 쌓는 백돌공에 있던 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이 대가로 만듭니다. 한 단위 공종의 단가로 만듭니다. 난 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 적용하는 방법은 정부 표준품성에서 백돌을 한 장을 쌌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인부가 0.1인이 들어가고 어떤 잡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품을 정해가 인건비를 적용시키면은 네. 금액이 한 100원 정도 나온다면은 네. 이 표준 시장 단가란 이거는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단가로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 내지 30% 단가를 까가지고 적용시켜 난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시행이 대규모로 예상을 해서 예. 조금 더 낮게 올려놨다. 단가 좀 작게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떤 100억 원 미만의 그 공사라는 건 대체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요 구조부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벽에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만든다든지 창문 창틀을 이렇게 예부를 판넬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주요 구조부를 빼고 100억 이하 미만 공사 같으면 학교 신설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일반 환경 개선하는 공사에 대부분이 적용되는 공사가 100억 미만의 공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이라든가 천장 보수 공사를 하는데 100억 원 미만으로 한 학교를 하는데 그 금액이 그 각 공종에 들어가는 이제 요 단가가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 단가보다는 한 10에서 한 30% 싸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어떤 이 예. 업체들의 제가 좀 네, 예, 알겠습니다. 덕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하나 더, 예. 6조예요. 부실 공사 여부가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 접수가 5억 원 미만의 그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예. 부분은 아마 왜 그랬냐면 이 5억 원 미만에 이제 5억 원 미만에 좀 약간 경미하다고 봤던 공사에 갖고 그 단위 공종에서 네. 공사 전체를 말하는 게 부실카는 이런 용어들은 한 단위 한 부분의 공사 한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마 금액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 부실이든지 조금 더 시공이 좀 잘못했다면은 아마 규모가 크지 않을 거다 보고 아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총 공사비가 5억 미만의 건설 공사입니다. 그죠? 예. 예. 그 한 어떤 단위 공사가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총 공사가 시행업체에 맡긴 공사 비용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심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부실방지 심의위원회라고 부실방지 위원회라는 만들게 됐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분들이 모여서.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되게 이게 애매해 보여요.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 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다 판단한다 그런 뜻으로 봐주면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이것 또한 이분들이 결정을 하고 표로 과반수 찬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는 그러니까 나중에 구성되었을 적에 이제 운영해야 될 어떤 문제이긴 한데 아마 위원회 구성됐을 적에 어떤 사안이 올라서 이는 부실입니다 신고가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적에 이거는 부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체로 경미하니까 이렇게 현장에 조치해가지고 보강하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 어떤 적이니까 벌점을 매기고 하는 건 아닌 정도니까 심의위원회를 걷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걸 심의사항이냐 심의사항이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했는데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과반수 찬성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심의하지 말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 이건 아마 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가장 그는 뭐냐면 부실방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가 뭐냐면은 주요 구조부의 어떤 그 하자를 말하는 대부분의 어떤 심의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그 외에 일반적인 그 주요 구조부가 아닌 갱면 공사 같은 경우에 어떤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보면요. 앞에 6조의 5항입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일반적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죠? 예. 여부를 듣고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다만이라고 돼 있어요. 다만 그래서 5억 원 미만인데 부실공사에 접수가 되었는데 예.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라고 교육감이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관계 심의위원분들이 우리 심의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건지, 그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것 그건 이제- 같아서 누가 결정하는지에 그렇지.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교육감인데 저희들 이제 이인받은 저희 과에서 저희 담당자들이 이제 요 현장 감리나 감독관에서 이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이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면은 거기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아마 거기서 판단을 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답변 부탁합니다. 의원님,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5항에 이게 부실공사가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부실공사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네. 거는 결국 교육감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네. 결국 부실방지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6항이 돼 있는데, 5항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교육감이 판단해서 이거는 5억 원 미만이고 굳이 부실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런 이제 단서 조항을 다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실공사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5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감님이 네. 집행부가 네네. 통상적으로 판단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예, 또 예.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는 5억 원 미만이지만 이거는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 한번 심의가 필요하다 하면 또 그 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조에 보면요, 같은 경우로 5억 원 이하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했는데, 12조에 보면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5억 원 이상일지 5억 원 또는 이하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신고를 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포상은 조금 더 같이 해줘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아니면 이거는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왜 포상을 하는지,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공사 5억이 5억 규모를 정한 것은 물론 금액도 병행되지만 규모를 정한 것은 포상이나 신고 왔을 적에 포상을 할 수 있고 할 만한 공사의 부실 때문에 오는 이게 신고 때문에 올 수 있는 이득이 아마 5억 미만의 공사에서는 조금 좀 경미하다고 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포상을 못하더라도 다른 그런 있어야 안 되겠다 하긴 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저. 예,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포상이 아닌 감사장으로도 대신 주는 것도 되어 있네요.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인덕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구름 위원장님, 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도 이게 타 시도에도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 접수에서 5억 미만은 제외한 교육청과 제외하지 않는 교육청의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그건 아직 제가 제외했다 안 했다는 아직 제가 판단 아직 뭐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제외하지 않는 조문을 굳이 넣어서 5억을 기준으로 부실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부실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부실을 열어두는 듯한 이런 조문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요.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 방지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조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교육청 조례에는 포상급을 명시하고 권장하는 그래서 신고하라고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본 조례는 5억 미만은 부실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겠다. 또 5억 미만은 포상도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조례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란 포상금이란 어떤 이런 저건 어쨌든 대가에 적은데 신고의 대가에 적은데 5억의 기준을 접었던 것은 아마 그 이하의 공사에서는 그런 아까 대가의 기준을 따졌을 적에 금액이나 이런 게 좀 뭐 산정이나 좀 적하기 때문에 부실을 아까처럼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감사장 정도 주는 정도로서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그렇게 금액을 정한 한도를 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너무 조그마한 갱미한 공사에도 빈번하게 어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할까 싶어가 아마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 조례를 집행부에서 확인하면서 다른 교육청에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도 확인을 하시고 조문을 체크했을 텐데 지금 이게 부실 방지를 위해서 포상금을 주겠다 하고 포상금을 얼마 주겠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뒤에 별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러면 말해 주십시오. 12조 3항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제가 잘못 확인했네요. 네. 네, 10페이지. 이게 별표로 나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별표에 나와 있군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하고 차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그 5억 미만은 심의하지 않는 교육청과 그 제한이 없는 교육청은 지금 아마 조사되어 있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곱 개 교육청이 지금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어떤 시대 이때까지 조사되고 이렇게 신고했던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제가 7개 교육청 조사할까요, 지금? 아니고 조례 만드실 때 타 교육청 조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조문에
5억 이하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어떤 교육청이냐고요. 다섯 개 중에 7개 중에 두 두 군데는 군데만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제한돼 있고 5개는 제한이 없다. 안 돼 있다 이 말이니까. 제한을 저희들이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학교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얼마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공사 범위 얼마인가요? 지금 울산에서는 그 교장선생님들 하는 공사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거 이제 고작 요청에서 다 하고 갱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잠시만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 금액이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우리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갱면하는 거에는 없습니다. 300만 원, 100만 원 이하짜리. 아, 그러니까 그 기준 금액을 묻고 있는데요. 얼마죠? 기준 금액이. 일반 전기나 소방이나 일반 단종공사 같은 100만 원 이하고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면 학교에 할 수 있습니다. 아, 300만 원 이하는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다. 예. 네, 그럼 나머지는 우리 센터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또 애써서 만든 조례인데 부실을 방지하는데 4억 9천은 이게 심의가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조례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조례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재정의 취지와 좀 무색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그 조항은 지금 다만 5억 원 미만은 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부실방지위원회 심의 5억 원 미만은 우리가 그 기술 공무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에 따라서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자체 판단이 가능하면 방지위원회에다 심의를 붙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5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아예 그 부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위원회를 요구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결정을 한번 거쳐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이 정도는 부실하다는 것을 바로 결정이 되면 방지위원회에다가 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육감이 바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조금 그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 조항이. 네, 윤덕광 의원님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시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발의자 발언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초안에서는 이제 그 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없었고 이제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안이 왔을 때는 10억이었어요. 10억.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절충을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5억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초안에는 이런 5억 부분에 대한 이 금액 자체가 없었고 이게 신설된 부분이고 집행부가 조율하면서 신설된 부분이고요. 이제 그때 이제 집행부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왔었을 때는 이제 이 5억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울산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큰 규모 공사 말고 이 소규모의 공사에도 이렇게 이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또 이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공사가 이제 사실 이제 뭐 5억 미만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이제 엄청난 이제 사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너무 이 또 조례가 또 공무원 업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해서 사실 이제 처음에 10억에서 저는 5억 정도로만 낮춰준 부분인데 우리 뭐 의원님들 생각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네, 제 처음 초안과 같이 이 부분은 뭐 삭제해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조정하기 전에 저도 질문을 드리고 의견 조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시설과장님 그 포상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 지금 포상의 개념이 부실 공사의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거는 다른 얘기죠. 아니고 공사 중에 공사 그렇죠. 예. 공사 중이거나 그 기간 아니거나 예. 공사가 완료되고 뭐 얼마 이전, 뭐 1년 이전, 뭐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공사들 하는 거죠. 안에 예, 기본적인 담보 기간이 있는 내지. 네, 예. 그렇다면은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포상금을 지급 한도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하고 금액을 그 이하로 한다라고 정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실 공사로 발견이 되고 신고해서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업체에 다시 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다시 범칙금을 재시공 명령이 하자기는 재시공 명령이 떨어지고 네. 나머지 이제 벌점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벌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에 따른 벌금이나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행사적인 건 아니고 우리 여기면 현재 행정적인 어떤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적인 벌점밖에 없다. 예. 그게 벌금을 이 그분들에게 매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업체가 이 돈을 감당해야 예를 들어서 시공 금액의 어느 정도를 재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을 포상해야 되는데 사실 포상을 하는 것을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업체가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업체에 부과해버리면은 실제로 교육청에서의 어떤 그런 사실 부실로 인해서 행정 낭비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거기 포상금까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재정 낭비입니다, 그죠? 그 부실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업체는 그런 부실 공사 하다가 발각되는 순간 그냥 약간의 어떤 점수 개념의 인센티브 같은 그런 개념의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고. 자기는 재시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벌금까지도 행정적 낭비는 놔두는다 하더라도 그 포상금도 그쪽에서 지급하는 건 어떤지. 예. 그거는 아마 법으로 제한하기가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아마를 갖고 아마 그게 안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에서 어떤 그걸 방지를 하고 어쨌든 어떤 주위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참여를 많이 독려하기 위한 포상을 주게 하는 건데. 뭐 금액이 그 어떤 규모라든지 그 부실이 규모라든지 이런 상태를 봐가지고 하는 적이 있죠. 어쨌든 그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업체에 부담하게 되면 업체가 내지 않는 경우 저도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업체에 분이 그런 거는 법으로 만들기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뭔가 그래 보입니다. 뭐 어차피 부실 공사를 아니면 지금 감리도 있잖아요. 그 중간에 감리하시는 감리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 들어가기 전에. 일마다 감리가 있는 게 있고 감리가 없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시공업체가 아까 부실이라 판정되어 가지고 받게 된 것 같으면 물론 이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벌점을 받으면은 입찰 참가도 못 하게 되고 어떤 추후 어떤 업면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 포상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거 제도를 만들 적엔 우리가 뭐 일만한 어떤 포상금에 대한 준비를 했다가 예산을 준비했다가 그 정도는 어떤 얼마 벌쯤에 해야 되지 그걸 업체에 부담하는 건 아마 잘 실행도 안 될 것 같고 저도 여기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고의적인 그 부실이 아니고 그죠 하다 보니까 실수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걸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위원회 구성에 위원을 9명으로 둔다라고 하는데 그 9명 내에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지 살짝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개념이요. 저는 그 실질적인 그 시설에 관계되는 건설업자의 전문가보다도 시민단체가 계속 감시하는 시민단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어떤 그 분야만 감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 분들도 여기에 넣어주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런 것도 이제 좋다 생각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거기에 보면 기술을 전문하는 분도 있고 네. 각 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는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이 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저 공무원들이 모르는 한들이 공무원들이 저 모르는 어떤 이게 주요 구조부에 있던 이러거나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 일이 우리 요 대부분 시민이 넘어올 수 있는 게 하자다 이제 판단하는 매우 하자다 이거는 부실이다 판단하는 부분들은 전문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구조기술자라든지 시공기술자라든지 이런 타 뭐에서 있는 분이 와야 될 것 같고 또 그 교수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도 그런 분을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초대해서 아마 네, 예. 하겠어요. 여러 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9명 이내로, 그러니까 물론 건축 관계되는 그 시설이나 정비 관계되는 전문가도 있으시고요, 교수님도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생기는 전문가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그 뒤에 10년, 20년씩 그런 일만 하시는 단체에서 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인원을 9명 이내로 하지 마시고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처럼 15명 이내로 해서 좀 더 단체 분들을 넣어주시는 건 어떤지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해요? 같이 그런 뭐 연수를 늘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조정도 뭐 네, 예.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고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 건설 여기서 우리가 이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더 그러니까 선정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분들 업체를 했습니다라는 포상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예, 저희들을 조례에 이걸 넣을 수 없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어떤지 물어봅니다. 예. 우리 울산시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뭐 일반 건설사라든지 일반 단용업체들은 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이라면 물품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가 아마 많이 참여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올해 이 정도로 참석했습니다라는 실적을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조문 안에 이제 매년 공포하라. 우리가 이번에 이 정도 반영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걸 실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조례로 넣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년 해마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한 몇 개의 업체 정도를 지역으로 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물론 요 조례가 지금 경기도 조례라서 서울 경기권에는 워낙에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울산 업체가 이 정도 해마다 했습니다라는 걸 매년 조사해서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예. 제 답변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항목을 넣어도 별 문제 없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수정 동의 의견이 있어 원활한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정혜 씨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된 수정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덕권 위원님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는데 제청 있습니까? 윤덕권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근호 의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논의한 바와 같이 뭐 이 수정된 의견에 대해서 네, 동의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별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더 상향도 시키고 싶지만은 네, 어쨌든 뭐 이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윤덕권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천 방법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천 방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송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천 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연월일은 2020년 8월 19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진학이 남창중과 서생중으로 구분된 명산초를 서생중으로 조정하고 명산초 막은부락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남창중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 확대, 또한 신설된 두왕초, 삼남초, 고은중에 대한 학교군 지정 및 폐지된 금단분교와 효문분교에 대한 해당 중학구 및 학교군에서의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학교 진학이 남창중학교와 서생중학교로 구분된 명산초를 서생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명산초 막은부락 학생들은 남창중으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고 명산초 막은부락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주고자 합니다. 신설된 두왕초를 옥동 야음학교군으로, 또한 삼남초를 언양학교군으로, 고은중을 송정 하봉학교군으로 지정하여 중학교 진학 대상 학생의 중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된 금단분교와 효문분교를 해당 웅촌중학구 및 진장 연포 학교군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고시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천 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천 방법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변경안은 명산초 마금불학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설 및 폐지된 학교 등을 반영하여 중학교 진학 대상 학생의 중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명산초 마금불학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는 기존 남창중학구에 소속된 명산초등학교 졸업생 중 마금불학 학생이 서생중학교로도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그 외에 신설 초중학교 폐교 등에 따른 중학교 학교군 지정에 대하여는 변경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남창중에서 서생중으로 이제 진흥이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좀 더 이제 확대도 하고 신설 및 폐지된 학교 등을 반영을 해서 중학교 진학 대상 학생의 중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모든 세부적인 배정 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의 추진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 효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만 발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생중학교는 공립형, 기숙형 공립 자율학교,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생 지역 외에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시내 옥동이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년당 학생 정원이 약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외부에서 전입하는 학생이 한 50에서 55%, 그 서생 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이 한 45에서 한 50%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한 45%, 외부 아이들이 55%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50에서 55% 정도. 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간 아이들만 기숙사에서 생활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역의 아이들도 기숙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숙사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아마 전원 다 기숙을 원할 시에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지금 뭐 여전히 그 처음 설립한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기숙형 자율학교라 해서 맨 처음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간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지금은 시험은 안 치고 추첨하는 거죠? 네, 추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좀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인가요? 요즘 어떤가요, 사정이? 그 서생중학교를 조금 아는 분들은 굉장히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그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는 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중학교에 대한 문의를 가끔씩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학교부터 기숙형으로 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교인데, 네, 뭐 이제 그 외부에서 지역에서 들어오는 아이와 또 외부의 다른 초등학교 출신 아이들 지금 인근에 있는 서생이나 명산이나 성동 초등학교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 간의 어떤 그 유대나 뭐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요즘 감염병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기숙학교에 조금 더 좀 안전에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조금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생초등학교는 정전이 안 되었나요? 어떻나요? 그거는 파악이 못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아이 학교가 많이 정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울러서 한번 급식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교육활동, 원격 수업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시면 우리 정민치 행정국장이 좀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천 방법 변경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신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예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제출일자는 2020년 8월 19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및 포상급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1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동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의 부조리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1호 교육기관에 라목으로 공직 유관단체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호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등이란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직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을 말한다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적용하는 공직유관단체 현황을 고시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수는 중앙 509개, 지방자치단체는 718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현재 공직유관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유관단체를 동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연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57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포상금 운영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익제보 처리 관련 신고 대상 확대 통해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유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전국에 총 1227개의 단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윤리 제도를 적용받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기관류 영별 비면직자 발생 현황 중 공직유관단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으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부패행위 신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보다 효율적인 부패행위 규제를 통해 공직자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교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실시한 사업 종료 후에는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기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한 번은 감사를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를 종료한 후에 예. 관련 설문조사는 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감사관실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자 제보자 신상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보다 이제 비밀 유지 의무를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특히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가 오는 즉시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 자료를 처리하는 직원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또 엄격히 그 부분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비밀 유지가 철저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공익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 노출이 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업무 처리상 공익 제보자 그게 만약에 그게 이제 정보가 노출됐을 때는 일단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면서 또 형사 고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경미한 경우도 있겠지만 좀 엄중한 부분에 있어서 이 비밀 보안은 철저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상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 보안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네, 그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최근에 있는 거 사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선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부 학부모로부터 경조사 관련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일정 금액을 수수한 게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경조사 기부금을 받았다라는 거를 그럼 누군가가 제보한 겁니까? 예, 제보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통장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학부모의 통장을 어떻게 입수하는 가운데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치가? 조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 청탁법에 의해서 그게 이제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과태료를 산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5배 이내로 그 부분을 환수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1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자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3배, 그리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복행위 금지에 대한 이 조문이 있던데 이 것들은 어떻게 보복을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비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 보복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즉시 금지하도록 하고 그 보복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행위를 하신 분을 신분상 다른 쪽으로 그 부분은 정보한다거나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공직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열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운동부 지도사에 대해서 그 과태료하고 이제 제보에 의해서 했다 했는데 그럼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건 노출이 신분이 전혀 안 된다 그죠? 예. 안 된 거 맞죠? 제보자가 예. 신분 노출이 전혀 안 된 거 맞죠? 그러면 예, 근데 조금 전에 과태료 경조사 10만 원 한 건 있었다 했잖아요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예, 신고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제 신고당한 사람이 이제 추정은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러지 정보 않을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노출은 되지 않는다. 예. 근데 우리가 왜 보통 제보자들을 누군지 막 대충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 예. 정황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게 자기보다 더 상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복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보이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적발 시에 바로 다른 곳으로 뭐 간다거나 그렇게는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물론 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예, 김성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제보가 들어오면은 무엇보다도 사안 처리에 앞서서 보호자 보호에 제일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네. 보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또 가장 꺼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착수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조사받는 사람이 이제 신고자를 역추적하는 게 가능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신고자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그 부분을 감사를 착수하는 즉시 본인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감사를 좀 연기를 해달라 하면은 그래서 같이 합의를 해서 감사에 착수할지 중대한 사안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착수를 해야 되지만은 좀 지켜보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덕근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 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인데요. 지금 대상을 더 확대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윤덕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상을 예전에보다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도 그 공익 제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뭐 지금 울산광역시 체육회나 울산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뭐 이런 것들을 그 공직 유관 단체 예로 들고 있던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해당되는 공직 유관 단체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확대되어지는 단체. 네,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례 실익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그럼 추후에 어떤 걸 예상하고 이 조문을 좀 조정한 것입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는 공직유관단체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공직유관단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채용 비리나 각종 비리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돼서 공직유관단체가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생길 공직유관단체들을 대비를 해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청이 출자나 출연할 그런 유관단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례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청렴도가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청렴도가 향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수준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울산교육청 첨음도는 2018년도까지는 한 4년 연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 등급 상승해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 되었고 2019년도 청렴도는 또 한 등급이 상승돼서 2등급으로 됐습니다. 주로 17개 교육청에서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오는 해가 있고 또 1등급이 1개 정도 나오는 해가 있습니다. 2등급이면은 교육청 청렴도 중에는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올해는 언제쯤 혹시 발표가 되었나요? 언제쯤 발표 예정입니까? 지금 올해 청렴도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3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11월까지 조사가 되고 12월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기소가 되고 또 사법 처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교육 행정이 다소 불신하고 신뢰를 받지 못했는데 2018년에 3등급, 2019년에 2등급 꾸준히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과 교육가족이 교육청과 학교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 공익 제보 그 비리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 비리가 있는 것을 제보하면 포상하겠다. 이런 건데요. 제보자 보호도 확실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공익 제보가 몇 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고가 오는데 공익 제보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한 5건 정도,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공익 제보에 해당되는 것은 네. 지금 공익 제보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2건. 예. 네. 그 상대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이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금 이렇게 신고가 좀 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렴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 제보 보호가 아직도 뭔가 조금 확실하지 않거나 또 공익 제보를 하기에는 조금 시민이나 직원들 상에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윤덕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익 제보 신고 건수는 우리가 2건이지만은 이 공익 제보 조례에서 공익 제보자 보호 이 부분을 이제 절차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꼭 공익 제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가 그 기관의 불합리한 거 개인적으로 피해 보는 이 부분을 예전보다는 좀 제보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울산교육신문고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 이 조례로 인해서 공익제보 각종 이제 해당하는 요건에 맞는 비리뿐만 아니고 우리 조직의 비합리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 제보는 주로 그 인터넷에 설치되어 있는 울산교육신문고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고 한 10% 정도는 바로 현장 방문이나 전화로 이렇게 또 오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분들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울산교육신문고를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익명으로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보하신 분하고 사전에 통화하고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기명이 원칙이지만은 익명으로도 그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명이 원칙이지만 익명도 증거가 확실하면
그 사안을 보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름을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기는 제보가 늘 마음이 좀 석연치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그 공익 제보자를 혹시나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관님 이 부분은 그 혹시 어떻게 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을지를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보자들이 이제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공직자가 제보를 하고 난 뒤에 이 본인 이 신원이 노출되는 걸 걱정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이거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역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이 뭐 내가 했다고 이야기 안 하는 이상 나갈 일은 없다. 그걸 좀 믿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이름을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공익 제보를 했을 때 제 이름과 전화번호는 감사관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까지 제 공익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 업무 처리를 하는 담당 팀장 그리고 담당자까지 그렇게 한 3명에서 4명 정도만 알게 되겠습니다. 네. 그 뒤에서 혹시 답변이 또 온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익명 신고인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익명은 그렇고 기명으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을 때 감사관님과 그다음 팀장님과 담당자 정도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익 제보 또 제보자 보호와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늘 수고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의 행정이 더욱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두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7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그 태풍으로 인해 지금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각자 지역에 가서 우리 또 지역민들 위한 또 대민활동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 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